자, 빨리 볼게요. 자, RPM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끝낼 겁니다. 자, 요 전 시간에 개념 원리는 다 나갔어요. 그래서 개념 원리 개념은 다 풀었고, 이때 RPM 유형 몇 가지 안 봤거든요. 요거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자, 유형만 빨리 볼게요. 자, 요거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자, 그런데 요 유형은 좀 잘 봐두세요. 요렇게 x제곱 y제곱 xy 이렇게 돼 있을 때 x랑 y를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지. 이런 걸 보통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이런 경우는 그냥 연립해도 되긴 돼요. 자, 얘를 y는 x분의 마육이라고 하고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그죠? 개념 원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 말고 뭐 하는 게 좋다? 치환해서 푸는 게 더 편해요. 자,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x 플러스 y는 뭐 u, xy는 v 이렇게 치환을 해서 그랬을 때 얘를 t라고 하고 이러고 뭐 두근이다 이렇게 할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치환해서 풀면은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인식일 경우에 치환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x 플러스 y를 선생님은 a라고 할게요. xy는 b라고 할 거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x제곱의 y제곱도 치환해야 되겠지? 얘는 곱셈 공식 뭐야? x 플러스 y의 제곱에 뭐지? 마이너스 2야.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y가 a니까 a제곱. 얘는 2b. 이렇게 되겠지. 자, 치환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얘가 x 플러스 y제곱을 a제곱 마이너스 2b는 13이라고 쓰란 얘기고 xy 얘가 그냥 b죠. b는 마육 되겠지. 자, 이 계산은 이 연립은 너무 간단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입하면 끝나죠. 이 대입하면 끝나요. 자, 대입해보면은 a제곱, 자 b제곱에 넣었으니까 플러스 12는 13 되겠네요. 그럼 a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럼 요때 a는 좀 길게 씁시다. 자, a는 몇 또는 몇? 1 또는 마일이 됐을 거고 요때 b는 둘 다 마육이죠? 둘 다 마육이에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눠서 풉시다. 첫 번째. a가 원래 x 플러스 y였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1이다. 그러면 xy는 마육인 경우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x 플러스 y가 마일이면 xy가 마육인 경우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자, 요거 뭐 굳이 뭐 2차 방정식으로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냥 답 알 것 같은데. 자, 얘를 보고 x랑 y가 몇이냐? 곱해서 6이 되는 거 2, 3이지. 근데 마이너스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야. 둘이 합해서 1이 돼야 돼. 누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그럼 마이랑 3이야. 그럼 요것도 x랑 y를 순서쌍으로 써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x가 마이면 y는 3이 돼야 돼. 또는 x가 3이면 y가 마이가 돼야 되겠지. 자, 요쪽 경우도 가봅시다. 여기도 얘가 2, 3이야. 근데 여기가 합해서 마일이 돼야 되니까 이번엔 3의 마이너스지. 맞지? 그럼 얘도 써볼게. x가 2라면 y는 마3이어야 되고 x가 마3이면 y는 2여야겠지. 자, 그런데 추가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세제곱에 y세제곱 물어봤단 말이야. 밑에다 쓰자. x세제곱에 마이너스 y세제곱을 요 밑에다 바로 써볼게. 자, 바로 암산 좀 하자. 자, 얘가 x고 얘가 y야. 자, x세제곱하면 마8 빼기 y세제곱 27 계산하면 마이너스 35인가요? 얘가 마이너스 35 또는 이번에는 얘를 세제곱했어. 27 얘가 27 빼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8 얘 몇이야? 얘가 35지. 요쪽 것도 2의 세제곱 8 얘는 마이너스 27이니까 얘도 35네. 얘는 마이너스 붙었겠죠? 마이너스 27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5가 되네요.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은 결국 몇이다? 35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문제에서 요거에서 요거 빼래요. 답은 70이지. 그지? 조금 귀찮죠?
자, 다음 646번. 자, 646번이에요. 자, 646번은 요거 우리 감을 안다고 했어요. 이제 감이 있다고 했어요. 자, 얘랑 얘를 연립할 건데, 자, 요 말이 중요하죠.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뭐 할 거다? 판별식은 0이다 할 거다. 자, 정리 좀 합시다. 요거를 뭘로 고칠래요? x는 y는? x는으로 하자. 그지? y 플러스 a라고 할게요. 그거를 요 y x 자리에 넣어야 되죠. x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자, 넣어봅시다.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y 플러스 a를 넣어서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8이라고 쓸 거예요. 정리합시다. y 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8이다. 다시 한번 2y 제곱에 2ay 플러스 a 제곱 빼기 18은 0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보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요 상태에서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쓰란 얘기죠. 자, 짝수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의 a 제곱 빼기 18이 얘가 중근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돼야 되죠. 자,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6은 0이다. 이항하면 a제곱은 36이다. 그러면 a는 풀마 6이 되지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어요? 양수 a예요. 그럼 답은 뭐라고 써야 돼? 6이라고 써야지. 그치? 양수니까. 문제 끝까지 잘 읽으세요. 다음 유형이에요. 자, 649번이에요. 자, 이거 공통근이에요. 자, 이 문제요. 자,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요 문제 별표 쳐야 돼요. 3개. 유형 14번. 공통근 문제예요. 이 공통근 문제는 항상 함정이 있다라고 했어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볼게요. 일단 공통인 근을 푸는 문제는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얘는 서로 다른 두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이 방정식이 공통인근 알파를 가질 때 k 플러스 알파라고 나왔는데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주로 이렇게 표현 안 해요. 다른 문제로 나와요. 이게 보통 오직 한 쌍의 근을 갖는다. 혹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는 말로 더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이라고 나오고 공통인근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근데 주로 오직 한 쌍의 근을 갖는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공통인근 어떻게 찾아요? 2차 방정식의 공통인근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위에다 써줄게요. 2차 방정식에 공통인근을 뭐 알파라고 했을 때 그 알파를 대입한 후 연립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설명이 너무 부실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립한다는 얘기는 최고 차항이나 또는이에요.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감법을 여기서 좀 쓰셔도 돼요. 가감법을 좀 이용해서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앤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공통인근이 딱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가끔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최고차항에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K가 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최고차항 소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상수항을 소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유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공통인근을 찾으려면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한다. 자, 해볼게. 자, 한번 써보자. 첫 번째. 일단 x제곱의 kx 플러스 3은 0이라는 식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이라는 식이 있으면 얘는 최고차항 x제곱을 소거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냥 빼면 되니까. 빼볼게요. 그럼 kx 빼기 3x에다가 3 빼기 k는 0 이렇게 되지요. 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묶을 거예요. 앞에 두 개는 x로 묶겠죠. k 빼기 3 x로 뒤에 거는 그냥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k 빼기 3은 0 이렇게 됐겠지. 자, 여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 공통인수 누구? k 빼기 3이죠. k 빼기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요때 k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 되지. 그럼 k는 몇 또는 몇이냐? 3 또는 요때 x는 몇이냐? 1이다죠. 자, 문제에서 공통인 근 알파를 물어봤어요. 그 공통인 근이 누구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예요. 일단 알파는 1이에요. 알파는 1이에요. 그리고 그때 k를 또 더하라고 했네요. 그때 k는 또 누구예요? 3이네요. 맞아요?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2, 3 아니에요. 왜? 여기다가 k에다 3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3을 넣어봐. 3 넣어보면 두식이 어때요? 똑같죠? 얘는 굉장히 친절해요. 아예 서로 다른 두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보통 없어요. 그냥 오직 한 쌍의 근이라고 나오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k가 3이라면 두식이 똑같아. 똑같으면 당연히 공통인 근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니단 얘기예요. 자, 요때 얘는 맞지만 얘는 무조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k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x는 1이 맞다라고 했어요. 그럼 1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다시 대입하면 되죠. 1을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선생님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으면 1 넣으면 1 더하기 3 플러스 k는 0 되겠지. 그럼 요때 k는 이항하면 마사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k랑 알파랑 더하라고 했어요. 얘 답은 마3 이렇게 되겠네요. 주의해야 됩니다. 처음에 나온 요 k는 답이 아니에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실수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공통근 찾는 거는 일단 최고차항 소거한다. 최고차항 소거가 안 되면 상수항을 소거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활용 문제죠. 자, 활용 문제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내용 뭐죠?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해 있고요. 그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8일 때 긴 변의 길이를 구하라겠어요. 이거 아예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랑 똑같네요. 그죠? 얘는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원이 있어. 원 안에 자, 직사각형이 요렇게 내접해 있고, 그죠? 요것도 대각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접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랬을 때 가로 길이, 선생님 가로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세로는 y라고 할 거고, 요 대각선 길이가 얘가 10이라고 쓰겠지. 참고로 얘는 직각삼각형이야. 피타고라스 쓰겠죠. 자, 첫 번째 이거부터 합시다.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8이다. 그럼 뭐라고 쓸 거야? 간단하게 x 플러스 y는 14. 좋아요. x 플러스 y는 14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은 피타고라스 쓰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이거 연립 어떻게 할래요? 대입할까요? 치환할까요? 니들이 선택하세요. 대입할까요? 치환할까요? 싫어요? 싫은 건 안 돼요. 뭘로 할까요? 대입할래요? 치환할래요? 치환해볼게요. 자, 치환으로 할게요. 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대칭인식은 물론 대입해도 돼요. 얘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라고 하고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치환하는 게 오히려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니네 답 알지 않아요? 답도 알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바로 해본다면 보통 치환하는 거는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하고 xy를 b라고 치환하고요. 그러면 x제곱의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러니까 얘를 a제곱 빼기 2b라고 치환한다고 했었어요. 자, 물론 답은 알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x 플러스 y가 a고요. a가 14다. 그 다음 얘는 a제곱 빼기 2b가 100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죠. 자, 대입하면 14제곱이 몇이에요? 196 빼기 2b는 100이 되겠고, 그러면은 2b는 96이다. 그러면은 b는 몇이냐? b는 48이 되겠죠. b가 48이고 a는 몇이었어요? 14였어요. 그죠? 근데 a가 원래 뭐였어? x 플러스 y가 14인 거고 b는 xy가 48이었죠.
자, 둘이 곱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몇몇이에요, 이거? 6, 8의 뿔뿔이겠죠? 그러지? 그러면은 x나 y가 둘 중에 하나가 6이고 8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긴변 물어봤어요. 긴변 x라고 치면 x가 8이겠고 y가 6이겠죠? 긴변 물어봤으니까 답은 그냥 8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물론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다음 오메가 문제 할 거예요. 오메가. 자, 오메가 문제 외워야 될 거 있죠?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자, 오메가 문제는 x세제곱은 1이다의 경우와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의 경우를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1번 외우고 2번 외워야 되는데 3번 안 외워도 됩니다. 밑에 경우도 1번 외우고 2번 외우는데 3번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오케이? 3번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만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x세제곱은 1인지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지를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요. 자, 밑에 문제 가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x세제곱은 1일 때 한 허근이 오메가다. 자, 오메가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꼭 알아야 돼. 자, 얘는 일단 두 가지 보자. 첫 번째, 뭐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야. 요 부호가 맨날 헷갈려. 얘가 플러스야, 얘는. 마이너스 1의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예요. 자, 두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몇이냐, 이거? 마일이에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건 1입니다. 자, 그러면 뭐 끝났지 뭐. 자,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분자를 좀 바꿔볼까요? 오메가 플러스 1을 좀 바꿔볼게요. 오메가 플러스 1이 몇입니까? 그렇지, 그치.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끝나겠네? 자, 해보자. 오메가 제곱 분의 얘를 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얘도 오메가 제곱이고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계산하면 약분돼요. 마일. 답은 마2. 너무 쉽죠? 다음입니다. 다음 부정방정식이에요. 자, 부정방정식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부정방정식은 부정이라는 건 아니다가 아니죠.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2개라면 관련식도 몇 개 있어야 답이 나와요? 2개 있어야 답이 나와요. 근데 미지수가 2개인데 관련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얘는 못 구한다가 아니죠. 너무 많아서 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제한을 해줘요. 자연수다 아니면 정수다 이렇게 제한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얘는 요거를 조금 인수분해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죠. 이게 어렵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면은 요렇게 돼 있으면요, 보통 요 상수항은 항상 필요가 없거든요. 상수항 갖다 버리세요. 자, 해볼게. 첫 번째, x, y에 빼기 4x 빼기 3y는 일부러 공간 뗐어요. 이항하면 마이다. 자, 공간 일부러 뗀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앞에 2개를 한번 x로 묶어볼게요. 묶으면 y 빼기 4x라고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x를 먼저 쓸까요? x 쓰고 y 빼기 4라고 쓸게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돼. 여기에 뭔가 숫자가 있어야 돼. 숫자가 뭔가 있는데 얘를 요 마삼으로 묶었을 때 요렇게 돼야 돼. 몇이 필요하냐? 12지. 부호는 플러스. 그치.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플러스 12. 그럼 여기도 플러스 10이라고 써야지. 자, 이제 써보자 다시.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마3으로 묶으면 여기가 y 빼기 4가 되겠고 얘는 10이 되죠. 한 번 더 공통인수로 묶으면 되겠네요. 자, 얘는 y 빼기 4. 그러면 x 빼기 3에 y 빼기 4가 얘가 1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까지 인수분해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은 표를 만드는 거죠. 표를 좀 길게 만들게요. 선생님 5칸 만들 거예요. 5칸에 하는 게 좋아요. 둘, 셋. 몇 칸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5칸. 자, 5칸을 만들었는데요. 자, 뭐 할 거냐면 위에다가 x 빼기 3, 밑에는 y 빼기 4라고 해놓고요. 자, 곱해서 10이 되는 숫자를 찾을 거예요. 다행인 거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정수라는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수의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많아요. 그지? 자, 자연수예요. 곱해서 10 되는 거 뭐 있어? 작은 거부터. 1, 10. 그죠? 1, 10. 또? 그건 나중에 할게. 2, 5부터 할게. 해? 2, 5. 5, 2. 10이랑 1. 그죠? 만약에 정수라고 했으면 마1, 마10 이것도 다 해야 돼요. 그죠? 변값이 그래서 요때 x와 y도 구해야 되겠죠. 자, 이제 x를 구할 거예요. 여기 x, 여기 y 구할 거예요. 요건 이항한다 생각하세요. x 빼기 3이 1이 돼야 돼? 그럼 요때 x는 이렇게 이항한다 생각하세요. 그럼 몇이야? 4죠? 얘가 4예요. 밑에 것도요. 얘는 14죠. 이렇게 가면 5예요. 그 다음은 9고요. 이렇게 가면 8이고 얘는 6이고 요거는 13이고 여기는 5가 되겠죠. 일부러 한 칸 남겨놨어요.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요런 거 물어보거든요. x 플러스 y나 xy나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y를 하나 더 쓴 거예요. 자, x 플러스 y는 얘네 둘이 더하면 됩니다. 첫 번째 18, 그 다음 14, 또 14, 그럼 18 되겠죠?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최대값은 몇이야? 18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숫자 찾는 거 요걸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요. 요 옆에 여기 있잖아요. 요쪽 부분은 항상 상수로 나와야 돼요. 혹시나 너희 풀다가 여기에 미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 푼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세요. 여기는 항상 상수여야 돼요. 알겠어요? 여기가 가끔 보면은 미지수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잘못 푼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 생기면 이거 아니네, 이건 상수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거는 원방 때 나온다고 했어요. 자, 원방 때 지금 뭐 위에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은 0이다 꼴로 고쳤을 때 제곱수가 합한 게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요. 그거 임을 이용해서 풀어요. 주로 1번 방법을 씁니다. 근데 2번 방법도 있긴 있어요. 요거 너희 인수분해 때 배우긴 했어요. 인수분해 때 배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알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좀 뭐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요거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9x제곱에 6xy야.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 써볼까? 9x제곱에 6xy야. 뭐가 필요하니? 완전 제곱 쓰려면 y제곱 필요하죠? 근데 y제곱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럼 여기 y제곱 하나 더 써주고요. 4y 쓰고 4를 딱 써주면 y제곱을 두 개로 쪼갠 거죠. 자, 요거 따로 바로 인수분해 되죠? 자, 앞에 거는요. 3x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뒤에 게 y-2의 제곱은 0이다죠.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에요. y가 먼저 나오겠다. y는 2가 되겠고 y가 2라면 x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2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x 빼기 y를 구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2 빼기 2는 마이너스 3분의 몇이냐 이거? 8이냐? 답은 1번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RPM도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모든 진도 나눠갔어요. 그래서 숙제 끝까지 다 체크하시고요. 문제 부지런히 푸시면 돼요.